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스마트폰 배우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글 렌즈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렌즈를 꺼내고 구글 렌즈를 사용해서 검색과 번역, 텍스트 추출 등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의 홈 화면을 보겠습니다. 구글 렌즈는 스마트폰에 구글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삼성, LG폰이라면 이 구글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은 따로 앱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셔야 사용이 됩니다. 저는 현재 삼성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서 기본으로 구글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위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구글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저와 다른 기종이라면 폴더 형태가 아닌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구글 폴더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구글 폴더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구글에 관련한 앱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을 찾아서 터치하시면 인터넷을 하는 구글 화면이 열립니다. 바로 여기 검색바에 보이는 카메라 버튼이 바로 구글 렌즈입니다. 그래서 구글 렌즈를 사용할 때 이렇게 구글 앱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불편하다면 구글 렌즈라고 하는 앱 자체를 따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사용자는 구글 렌즈가 아닌 바로 이렇게 구글 앱 자체를 설치해서 이 구글 렌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글 앱이 있다면 구글 검색바를 위젯으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구글 렌즈를 설치하지 않고 이 구글 검색바인 이 부분만 따로 위젯으로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젯을 꺼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홈 버튼을 터치해서 홈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위젯 꺼내시는 거 기억나시죠? 자, 바로 홈 화면의 빈 곳을 길게 터치. 아래쪽에 위젯입니다. 자, 아래에 위젯을 터치합니다. 자, 그럼 다양한 위젯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화면을 좌우로 움직여 가시면서 구글이라고 하는 목록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 구글 위젯은 영어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구글이라고 적어져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되실 겁니다. 물론 기종에 따라 한글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구글 위젯 찾으셨다면 터치. 자, 그럼 이렇게 구글 검색이라고 하는 위젯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바로 이 위젯을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아래쪽에 추가 버튼에 터치. 자, 그럼 이렇게 홈 화면에 위젯이 추가가 됐는데요. 저는 이 위젯을 또 길게 눌러서 좀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너무 밑에 있어서 지금 위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빈 곳을 터치하시면 완료입니다. 이렇게 홈 화면에 구글 검색을 할 수 있는 위젯을 추가하시면 인터넷 검색이 필요할 때 이 추가된 검색바 자체를 터치해서 바로 구글로 검색해서 가실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카메라입니다. 구글 검색바에 있는 카메라 모양의 버튼을 터치하시면 바로 이미지 검색이 가능한 구글 렌즈가 활성화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글 렌즈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글 검색바에 카메라 모양의 단추를 터치합니다. 카메라 검색과 저장된 이미지를 통한 검색 중 원하는 검색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열립니다. 자, 저는 이 화면에 카메라 검색을 할 건데요. 카메라 검색이라고 나와 있는 이 영역을 터치하시거나 이렇게 밑으로
쓸어내리시면 카메라 검색이 활성화됩니다. 자, 아래쪽 한번 봐볼게요. 자, 밑에 기본 검색으로 현재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화면을 옆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과제 또는 쇼핑, 장소, 음식점, 또 다시 반대로 넘기시면 텍스트나 번역에 관련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검색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 검색인 이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메뉴가 검색으로 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러면 아래쪽에 검색 쪽을 터치해서 오시거나 좌우로 넘겨서 검색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 검색인 이미지 검색인데요. 궁금한 물건이 있을 때 뭐라고 검색해야 할지 모를 경우 바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미지로 검색을 합니다. 그럼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또는 구매하시는 페이지까지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카메라를 사용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때 제품의 브랜드 이름이 잘 보이도록 하면 정확하게 검색되고요. 만약 브랜드 이름이 따로 없는 제품이다 그러면 전체 윤곽이 잘 보이게 해서 아래에 검색 버튼인 동그라미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되세요. 검색 버튼을 터치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위로 드래그해서 올려보시면 방금 촬영한 제품의 결과를 이미지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가면서 보시게 되면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중간중간 이렇게 해당하는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러한 제품도 구입을 해야겠다 그러면 바로 터치해서 쇼핑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뒤로 눌러서 다시 렌즈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구글 렌즈 촬영 화면입니다. 이 검색하는 아래쪽에 동그라미 버튼의 왼쪽을 보시면 사각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오는 버튼인데요. 여기를 또 터치해서 갤러리에 저장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 영어로 된 메뉴판을 하나 저장을 해뒀는데요. 이 이미지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이처럼 메뉴에 글자로만 적어져 있을 경우 생소한 메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 메뉴판을 구글 렌즈로 촬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촬영하면 메뉴판에 있는 글자를 인식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인식된 글자 중에 하나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지금 일부분만 선택이 됐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단어가 아닌 해당 메뉴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선택 영역을 조금 넓혀줘야 되겠네요. 파란색의 조절바를 터치해서 원하는 영역까지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식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레시피라고 해서 나오는 검색법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레시피라고 하는 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로 드래그. 선택한 음식과 유사한 이름을 갖고 있는 레시피가 사진과 함께 검색되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 메뉴인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화면을 다시 아래로 내려 볼게요. 자, 다른 메뉴가 궁금하다 그러시면 또 해당하는 글자에서 터치하신 다음 파란 조절바를 이동해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또 그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위로 올려서 선택한 음식과 유사한 레시피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 메뉴인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뒤로 버튼 터치해서 다시 카메라 모드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구글 렌즈 화면에서 이번에는 번역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번역할 텍스트가 필요한데요. 원서라던가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화면에 검색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이때는 이미지 검색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넘겨서 번역을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번역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바로 언어를 인식해서 한국어로 번역해 줍니다. 지금 자동 언어 인식이 영어로 나오는데 영어가 아니어도 해당하는 언어를 다 인식해서 한국어로 번역해 줍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번역돼서 보여집니다. 네, 이때 핸드폰을 들고 비추고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카메라 렌즈를 사용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번역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동그라미 촬영 버튼을 터치해서 사진으로 촬영을 해버리시면 흔들림 없이 해당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많은 나라의 언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뒤로 버튼 터치해서 다시 구글 렌즈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보실 내용은 텍스트 추출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시면 텍스트라고 하는 구글 렌즈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책의 일부분을 텍스트로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글자가 있는 안내문 또는 종이정보집 모두 가능합니다. 카메라를 문자가 잘 인식될 수 있도록 문자 위에 올려주시고 가운데 동그라미 촬영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럼 아래에 이미지에서 발견된 텍스트라고 하는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내가 찍은 화면에서 밝게 들어간 부분 보이시죠? 자세히 보면 글자가 있는 부분들이 밝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전체 선택입니다. 자, 이 전체 선택이라고 하는 글자에 터치하시면 자동으로 인식된 모든 텍스트가 선택됩니다. 자, 선택되지 않은 빈 공간에 터치하시면 선택이 해제가 되고요. 일부분만 선택하고 싶다면 추출하려는 글자 부분을 길게 터치하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글자 쪽이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고 그 아래쪽에 조절바를 드래그해서 파란 조절바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빈 곳을 터치하고 저는 아래쪽에 전체 선택을 터치할게요. 그럼 바로 밑에 듣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서 해당하는 내용을 음성으로 바로 들으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촬영하셨다면 번역기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번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복사해 볼게요. 자, 텍스트 복사에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자,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 라고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의 클립보드라는 공간에 내가 선택한 글자를 기억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복사된 글자는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요. 카카오톡에
채팅방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홈 버튼을 터치합니다. 카카오톡을 찾아서 터치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채팅방 아래쪽에 내용을 입력하는 곳에 길게 터치. 자, 그럼 이렇게 붙여 넣기라고 하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붙여 넣기를 터치합니다. 자, 방금 복사했던 텍스트가 이 안에 붙여 넣기 됐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위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서 오타가 있는지 또는 띄어쓰기가 잘못됐는지 한번 쭉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인식된 부분에 줄바꿈이 다르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터치하시고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신 다음에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다 그러시면 바로 보내기 전송 버튼만 터치하시면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러면 아래 홈 버튼을 터치해서 홈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